자, 오늘 총선 결과 주목해볼 핵심 관전 포인트 뭐죠? 첫 번째? 과반 정당인 거죠. 단독 과반 정당. 지금 개표가 완료돼야지 알겠습니다만은 그 비례 정당까지 합쳐가지고 예. 단독 과반 정당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죠. 확 실시되죠. 예, 네. 그렇죠. 지난번까지는 과반 정당이 없었죠. 예, 근데 지난번에 3당 구도였으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보통 다당 구도면은 과반이었고 양당 구도면은 과반이 잘 생깁니다. 예. 우리가 20대 기억이 각인돼서 그렇죠. 따지고 보면 17대, 18대, 19대 전부 다 여당이 단독 과반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네, 이제 별로 네. 새로운 것은 아니다. 그리고 네. 지금 뭐 제가 이제 계속 끝까지 봐야 안다고 말씀드리지만은 제3세력 뭐 정의당, 민생당, 국민의당, 심지어 열린민주당까지 기대보다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럼 그 빼고 나머지가 결국 1, 2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거기서 이제 1당이 앞서니까 뭐 과반이 되는 거죠. 예. 과반의 의미,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죠. 그렇죠. 아무래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고 우리가 몇 가지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. 150이면은 상징적으로 이제 혼자서 단독 과반이다. 예. 165석 안팎도 중요한 숫자인데요. 이 정도면은 전 상임위에서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한 명이라도 더 많습니다. 모든 상임위원회에서. 네. 예. 네. 그리고 180이라는 숫자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뭐 200은 개헌선이죠. 200 이렇게 180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보통 뭐 범여, 범진보, 범보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뭐 본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범진보로 따졌을 때는 예. 180까지도 뭐 갈 수 있다.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.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거죠. 네. 18대 국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18대 국회가 한나라당 단독 과반으로 출발을 했는데 당시에 친박 연대가 있었고 또 무소속 중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이렇게 하면은 말하자면 범 한나라당 출신이 180석에 육박했었어요. 그렇죠. 거기다 당시 충청권 지역 정당인 자유선진당 하면은 한 200석 그랬죠. 달했던 거죠. 범보수가 200 했던 것이죠. 그렇죠. 그때가. 예. 그러니까 21세기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진보 보수, 뭐 범여 범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때가 18대 국회였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가 사실상 사사건건 야당 아닌 야당 노릇을 했다. 네. 숫자가 많으면요 분화되게 돼 있어요. 네. 예. 자, 이제 뭐 150, 180, 200 이런 몇몇 숫자를 주목해 봤고 네. 다음에 관전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제 여야 잠룡의 생환 가능성인데 지금 뭐 종로는 결정이 난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. 승패도 있는데 좀 근접해서 지느냐 아니면 뭐 압도적으로 밀리느냐 예, 이런 예.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좀 아직 잘 모르겠는 곳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나온 그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예. 좀 봐야 알 것 같고 아직 지금 격차가 거의 없어요. 예. 네.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 나경원 의원은 조금 밀리긴 하는데 사실은 10%로 나오는 것도 봐야 알거든요. 예, 10% 예. 나오는 건 사실 봐야 합니다. 이런 예. 점들이 있고 근데 영남권에서는 아까도 짚어봤듯이 이제 김부겸 의원이 좀 많이 밀리는 많이 것으로 밀리고. 나오고 부산진갑의 김영춘 의원도 조금 그렇고요. 거기는 좀 예. 경합인 것 같아요. 예, 경합으로 그래도. 10% 내에 붙어 있는 거죠.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보면은 전부 다 총선 끝나면은 뭐 전당대 나가서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지금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, 뭐 김영춘, 김부겸,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당 대표로 출마하느냐, 대선 가도로 직행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건 있어요. 여당은 말하자면은 여당에서는 지금 비문이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. 없죠. 예. 친문이냐, 조금 덜 친문이냐 이렇게 했는데 대선 주자급들은 덜 친문들이 많아요. 네. 주도권은 친문이 지고 있고 그런 관계들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예. 볼 수 있겠죠. 야당 쪽은요? 황교안 대표는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것이고 어려워지겠죠. 오세훈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은 정치적 입지가 압도적으로 뛸 겁니다. 수도권 험지의 당선자지 않습니까? 예. 귀한 당선자잖아요. 그렇죠. 영남 당선자고 좀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이제 성향과 캐릭터가 조금 중도 성향이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주목을 받을 것이고 뭐 홍준표 의원의 생환 여부도 그런데 만약에 근데 야당은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게 다 떨어진다면 황교안, 오세훈, 뭐 홍준표 할 거 없이
그 대선 주자급이 다 떨어진다면은 네. 좀 야권 전체가 혼란상에 빠질 수도 있다.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재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또 그렇죠. 기다리겠죠. 네. 네. 그리고 다음 관전 포인트가 아까 지역 돌림 현상인데요. 예, 예. 분명히 보면 과거식 지역주의하고는 조금 달라요. 사생결단식으로 뭐 이제 혐오적 지역주의하고는 다른데 예. 지역 돌림 현상이 재현되는 건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. 첫 번째로는 제3 세력이 약해지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각 당의 이른바 텃밭에서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. 네, 네. 인물 보고 찍어줄 여유가 없어지는 거. 무소속도 뭐 거의 자리를 못 하고. 네.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여야당에서 좀 극단주의 내지는 강성 지지층 위주로 재편되면서 당내 중도층의 입지가 약해진다. 예. 이것도 이제 지역 돌림 현상을 강화하는 거죠. 예. 안타깝지만은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지금 민생당 내지는 무소속에서 호남권에서 경합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무소속인데 영남권에서 경합하고 있습니다만은 예. 이분들이 다 당선된다고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구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. 국지적인 현상인 거고요. 예, 예. 예.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는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?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승자는 거대 양당이 승자겠네요. 뭐 네. 까치밥까지 다 따갔으니까. 그리고 네.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국민의당 뭐 6.6, 저 열린민주당 4.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송 3사에서 그렇게 조사가 나오던데. 예측되는 걸로. 예, 근데 이거는 2, 3%만 띄워도 확 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압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틈새 정당조차도 네. 생각보다 기대를 못 거두고 있다. 그리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 쪽이 조금 높게 나온 적이 네. 있었잖아요. 그런데 막상 지금 출구조사 결과 상당히 꺾이는 걸로 보였다는 더불어시민당 얘기는 쪽으로 쭉 흡수가 되는 그 거죠. 얘기는 정말 양쪽으로 표 쏠림 현상이 확실했다. 맞습니다. 그렇게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뭐 적자 서자라고 하더라도 완전 본집 말고 옆집까지도 표를 못 나눠주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선거법은요 계속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어쨌든 고쳐야죠. 네. 고치게.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바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 바로 고쳐야 뭐 되는데 그게- 양쪽 정당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러니 아예 연동형 비례제를 없애자는 거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고 네.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위성정당 같은 걸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절충되기 쉽지 않을 근데 이제 거요. 민주당도 속내는 모르죠. 예. 해야 되겠죠. 자 뉴스 사이드였어요. 네.